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거리가 하나둘씩 성탄의 기쁨을 기념하기 위해 변해가는 모습을 보니 어느덧 한 해가 다 가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아마도 올해 제가 전해드리는 마지막 책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어떤 책을 소개해드리면 좋을까 고민한 끝에 특별히 이번에는 영화를 원작으로 한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오 캡틴, 마이 캡틴 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렇다면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은 어떠신가요? 영화를 보지 않아도 책을 읽지 않았어도 한 번쯤은 들어본 말들일 것 같습니다. 바로 톰 슐먼의 죽은 시인의 사회입니다. 먼저 이 책의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1950년대 명문 사립학교를 배경으로 키팅 선생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웰튼 아카데미의 입학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입학식에 참여한 아이들을 보면서 자랑스러워하는 교장 선생님, 교사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스스로도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토드라는 아이는 2학년 전학생으로 토드의 형은 웰튼 아카데미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졸업생이었습니다. 학교의 전통에 따라서 신입생 면담 전에 2학년에 우수한 7명의 학생이 교장과 면담을 하게 되었는데 교장은 학생들의 동아리까지 정해주면서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자신의 의견을 따르게 합니다. 토드의 룸메이트인 닐 페리는 내성적인 성격의 토드의 적응을 돕기 위해 낙스, 달튼, 믹스, 카메론과 자신이 속한 우등생 그룹에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토드와 마찬가지로 닐 역시 자신의 아버지에게 꽉 잡혀 시키는 대로만 생활해오던 아이였으며 학교 커리큘럼에 따라 모범적으로 수업을 들으며 생활하던 중 키팅 선생님과 만나게 됩니다. 키팅 선생님은 30 초반의 젊은 선생님으로 기존에 학교에 있던 선생님들과는 다른 특이한 수업 방법으로 주목받게 됩니다. 획일적인 내용을 담은 교과서를 찢어버리라고 하는가 하면 자신을 선생님이 아닌 선장님으로 부르라기도 하기도 하며 아이들에게 까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라는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개성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수업으로 다른 교사들에게는 견제를 받기 시작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더욱 많은 관심을 받게 됩니다. 닐과 토드 등 아이들은 키팅 선생님이 이전 학교에서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모임 활동을 했음을 알아내게 되고 키팅에게 그것에 대해 물어봅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는 한밤중에 학교 외곽의 동굴에 몰래 모여 시를 낭송하고 자작시를 공유하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절대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이들은 그것에 흥미를 느끼고 자신들끼리 죽은 시인의 사회 모임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토드는 내성적인 성격 탓에 남들 앞에 나서는 것에 부담을 느꼈지만 닐은 구경이라도 하자 하며 그 모임에 토드를 끌어들입니다. 키팅 선생님의 수업이 진행되며 아이들은 그 영향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낙스는 남자친구가 있는 크리스를 빼앗아올까 고민하고 닐은 몰래 연극 오디션에 지원하여 합격하게 되죠. 그렇게 고민하던 중 낙스는 용기를 내어 크리스에게 전화하며 파티가 있으니 오라는 초대를 받아내지만 그곳에서 남자친구 채트에게 걸려 흠씬 두들겨 맞고 오게 됩니다. 또 달트는 죽은 시인의 사회 이름으로 학교 신문에 여학생을 입학시켜달라는 내용의 기사를 올려 학교가 발칵 뒤집어지게 됩니다. 모든 학생이 소집되어 교장에게 훈계를 받는데 그런 중에도 달트는 전화 받는 흉대를 내며 여학생 입학을 시켜달라는 퍼포먼스를 벌이는데 결국 교장실로 끌려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교장은 키팅을 찾아가 수업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그만둘 것을 요구하지만 키팅은 그것을 거절해버리고 말죠. 닐의 연극날이 다가올 때쯤 닐의 아버지 페리 씨가 불쑥 나타나 몰래 연극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며 절대 하지 말라라며 협박을 합니다. 고민에 빠진 닐에게 키팅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아버지를 설득하고 허락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닐은 아버지가 두려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몰래 연극 무대에 서게 된 닐은 성공적으로 연극을 마쳤지만 아버지에게 결국 발각되어 집으로 끌려가 크게 혼나며 얌전히 공부나 해라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절망에 빠진 닐은 그날 밤 아버지의 권총으로 자살을 하고
학교는 발칵 뒤집어지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죽은 시인의 사회에 참여한 아이들을 불러 퇴학을 무기로 진술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하고 이 일의 책임을 키팅에게 모두 뒤집어 씌우고 결국 키팅 선생님은 학교를 나가게 됩니다. 수업 중에 키팅이 교실에서 짐을 싸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수업 중임에도 불구하고 책상 위로 하나둘씩 올라가 키팅 선생님을 떠나보내며 이 책은 마무리가 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라 많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게 한 그런 책이자 그런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저의 생각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떠나는 키팅을 보며 책상을 밟고 선 아이들은 아마도 책상으로 표현되고 있는 억압된 현실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의 멤버였지만 친구들을 배신한 카메론이 끝까지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 책상을 밟고 일어선 아이들은 현실을 넘어서 자신을 찾겠다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또 아버지의 권총으로 자살한 닐 역시 자신을 억압하고 구속했던 아버지가 결국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더욱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전에 기억에 남는 공익 광고 중에 어머니가 아이를 만나러 학교를 찾아가지만 반도 번호도 몰라 헤매고 있으며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은 아이의 성경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내용의 광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자면 아이들의 인생은 과연 누구의 것일까요? 물론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완전하게 성장할 때까지 아이들을 돌봐주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존재임은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모습은 도와준다라기보다 부모님이 아이들을 떠밀며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작 아이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생각대로 떠밀려만 가고 있는 것이죠.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힘들어하는지, 다른 곳을 가고 싶어 하는지는 그닥 관심을 갖지 않은 채 그저 남들과 비교하며 얼마만큼 앞으로 갔는가만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까르페디엠이라는 말이 주는 의미가 저에게는 아주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작중에 웰튼 고등학교에서도 지금의 수고와 노력과 인내가 자유로운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고 교육하고 있고 지금 우리의 현실 역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래를 위해 지금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저는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이들이 한 번쯤 너 커서 무엇을 하고 싶어? 라는 질문을 해보신다면 상당수의 아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떠밀려 걷기만 할 뿐인 아이들은 한 번도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장점이 그런 것은 필요 없다며 남들에 의해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즐기라는 그 말이 그저 놀고 먹는다는 말의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바로 오늘, 지금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자신의 개성과 정체성을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은 여러분들 내면의 고유한 목소리를 찾아야 한다. 만약 여러분이 망설인다면 그 효과는 점점 더 작아질 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를 통해 키팅 선생님이 이야기한 건 역시도 단순히 즐기는 것이 아닌 진짜 나를 찾는 것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님은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받지 못했던 것들을 더욱더 주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책을 읽으며 나로 태어났지만 누군가의 아들, 딸로 살다가 이후에는 누구의 어머니, 아버지로 살아가는 지금 우리 삶의 모습들에 대해 한 번쯤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